올해 들어 부쩍 뉴스에서 중국 경제 위기론에 대해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국 부동산이 붕괴하고 있다. 명문대생들도 일자리가 없어 배를 굶고 있다. 외국 기업이 물밀듯 빠져나가고 있다와 같은 얘기들이죠. 이는 한낱 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중국에서 드러나고 있는 위기들입니다. 그런데도 중국은 이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숨기기에만 급급한 상황이죠. 중국 외교부에서 나서서 중국이 경제적으로 붕괴할 수 있다는 생각은 망상에 가깝다며 중국 위기론을 퍼뜨리는 자는 간첩죄 등으로 처벌할 것이라 경고하는 등 오히려 강도 높은 통제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안팎으로 전혀 이야기가 다르니 어떤 게 정확한지 중국 경제에 대해선 위기론과 낙관론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중국 경제가 어떻게 무너질 것인가에 대해 점친 해외 전문가의 분석이 유출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그 내용이 반박하기 어려울 만큼 구체적이고 세밀해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볼까요? 실제로 중국 관련 소식에 관심이 없더라도 중국몽이란 단어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국몽이란 공산당이 권력을 유지하고 상실한 영토를 회복하고 나아가 글로벌 초강대국이 되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에서 중국을 지배적인 지위로 올려놓겠다는 시진핑의 야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코로나 이전까지는 실제로 현실이 되어가는 듯했죠. 그도 그럴 것이 1978년부터 2018년 사이 중국의 실질 국내 총생산은 37배나 증가하는 등 성장세가 거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원히 승승장구할 줄 알았던 중국의 경제는 어느 순간 급격히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는데요. 그 중심엔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가장 큰 건 미국과의 섣부른 패권 경쟁에서 피를 보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죠. 실제로 트럼프 때부터 미국은 중국의 야욕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 중국 성장의 흐름 맥을 끊어놓는 공격적인 전략을 취했는데요. 그런 내막을 쉽게 알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첨단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반도체 동맹의 결성을 추진한 것입니다. 일례로 최근까지도 이유는 중국 반도체에 최대 50%가 되는 관세 폭탄을 때리는 등 압박을 가하고 있죠. 중국의 반도체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아예 싹을 끊어버린 셈이었으니 중국 입장에선 치명타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게다가 가장 최근에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도발을 우려해 군사적으로는 대만의 방어력을 키우는 한편 미군의 태평양 전력과 일본의 군사력을 대만 인근으로 전진 배치시키고 있는 등 군사적으로도 중국을 압박 중이죠. 여기에 더해 미국의 뜻에 동조한 유럽의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공장 등을 철수하고 외국인 투자자 역시 현지 증시에서 발을 빼면서 중국은 지금 위기를 온몸으로 드러내고 있는데요. 심지어 부동산에 있어서도 무분별한 개발과 투자로 인해 거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도산 위기가 도처에 나타나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위기가 중국에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끊임없이 나오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런 심각한 상황에도 중국은 대외적으로 경제 위기를 숨기기에만 급급했는데요. 일례로 지난해 9월 미국 시사주간지에 텅 빈 상하이 금융중심지 거리의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불거진 바 있었죠. 원래 이곳은 중국의 중심지이자 번화가인데 이곳에 인적이 거의 없는 건 무척 기례적인 장면으로 사람들은 이게 바로 중국 경제가 큰 공경에 빠진 증거라고 분석했는데요. 하지만 이때에도 중국 언론들은 즉각 반박하며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심각한 근황은 이후에 속속 들려오기 시작했죠. 외국 자본이 빠져나간 광저우, 선전 같은 도시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노숙자 신세로 전락한 사람들이 속출했고 아무리 번듯한 대학교를 졸업해도 심지어 명문대를 나와도 직장을 못 찾는 게 중국의 일상이 됐는데요. 심지어 올해 6월엔 중국 명문대인 베이징 대학을 졸업한 여성이 10년째 취직을 하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일까지 알려지며 중국 SNS에서 연일 논란이었죠. 이 모든 게 중국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 빠졌음을 시사하는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이런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흉흉한 민심을 잡는 데에만 급급했는데요. 자국민들에게 중국 경제가 어렵다는 내용을 퍼뜨리면 간첩죄 등으로 처벌할 것이라 경고하는 등 강도 높은 억압 정치를 시행한 것이죠.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고 했던가요? 최근 중국의 붕괴가 이미 시작됐다는 세계 최고 중국 전문가들의 경고가 속속 나오고 있어서 난리가 났는데요. 이런 주장을 내놓아 지금 전 세계적인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인물은 세계 최고의 지정학 전문가이자 중국 전문가인 마이클 베클리, 그리고 미 국방부 전략기획 담당 특별보좌관을 지낸 할 브랜즈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현재 국방부를 비롯해 미국의 정보 및 국가안보 분야에 몸담고 있는 핵심 자문가, 전략가들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라는 공동저서를 통해 중국의 몰락을 예언해 화제의 중심에 섰는데요. 이 방대한 책의 내용을 간추려 설명하자면 미국을 상대로 벌인 섣부른 패권 도발로 인해 중국은 미래 먹거리인 첨단 산업 분야에서 완전히 막혀버려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전 세계 곳곳에 뻗친 중국의 행패로 인해 중국의 붕괴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국가들은 점점 늘어날 만큼 척을 지고 있다는 점 또한 중국의 몰락을 가속화하는 요인이라고 짚었는데요. 눈여겨볼 점은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이 100년에 걸친 장기 마라톤이 될 거라 예측한 것과 달리 두 전문가는 2021년부터 10년간 단기 경쟁을 할 거라 추측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두 전문가는 중국이 패권 경쟁에서 결국 실패할 것이며 전 세계의 중국 봉쇄 전략으로 인해 큰 위기에 빠질 것이라 서술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2035년까지 중국 경제활동 인구는 7천만 명이 줄고 노령 인구는 1억 3천 명이 늘어날 것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프랑스 인구 규모만큼 근로 납세자가 줄고 일본 인구만큼 노령연금 생활자가 늘어난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중국에 드리워진 취업난, 고령화 상황을 보면 이런 예측이 스멀스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뿐만 아니라 중국은 날이 갈수록 경제만이 아니라 정치, 문화적으로도 고립되어 갈 것이라고 두 전문가는 예측했는데요. 실제로 팬데믹 시기를 거치는 동안 중국에 대한 비호감은 전 세계적으로 급증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은 먼 나라 가까운 나라를 가리지 않고 중국이 부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초강대국들을 전부적으로 돌리면서 척을 지고 있죠. 즉, 이 책의 핵심을 정리해보자면 중국이 수십 년간 누려왔던 호황기는 이제 끝날 것임을 넘어 어쩌면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붕괴할 수도 있을 거란 내용이었는데요. 심지어 그것이 10년이라는 가까운 시일 내에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내용 자체가 엄청 충격적이었기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근거나 예시들이 반박하기 힘들 만큼 구체적인 팩트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내용이 공개되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던 이유죠. 한편 지금 이 두 전문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유수의 경제 전문가들이 중국 경제 위기론을 이야기할 때 언급하는 패착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언제나 같습니다. 중국 경제가 급격히 몰락의 길을 걷게 된 것은 그들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 즉 미국을 상대로 패권 전쟁을 시작한 것이라는 지적이죠. 즉, 중국의 섣부른 과욕이 스스로의 몰락을 자초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런 상황을 보고 있으니 중국 개혁 개방을 선도하며 중국을 단숨에 경제대국까지 끌어올린 등소평이 한 얘기가 떠오릅니다. 당시 그는 주석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앞으로 중국이 100년 동안 해야 할 것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당부를 남겼는데 그 말인즉슨 다음과 같은데요. 중국은 영원히 패권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 중국은 또한 영원히 우두머리가 되려 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에 대들지 말고 힘을 키워야 한다. 하지만 지금 중국은 불과 30년도 안 돼서 그 약속을 파기하고 스스로 몰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과연 중국의 미래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